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2주의 한 매치, 그 첫 번째 경기는 언제나 뜨거웠던 상주 대 안산의 경기입니다. 다시 한번 클래식 승격을 노리는 상주, 과연 군경 더비에서의 승리를 통해 그들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주의 한 매치 두 번째는 챌린지 수도권의 강호, 부천 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수원FC가 부천을 제압하고 리그 우승의 희망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원더풀 K리그 오늘은 챌린지 경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저희가 오랜만에 챌린지 경기를 좀 프리뷰를 해서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K리그 챌린지는 각 팀마다 한 시즌에 40경기를 치르는데요. 서울 이랜드 FC하고 상주 상무가 한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요. 나머지 팀들은 2경기씩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K리그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1위는 바로 직행으로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위, 3위, 4위가 이제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치르게 되죠. 지금 대구가 1위로서 1위를 확정 지으면서 바로 승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2경기에서 1승만 챙기면 바로 1위로 승격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수원FC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1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팀들이 남은 한 경기 내지 2경기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손쉽게 클래식에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챌린지에서의 우승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2위 상주와 10위 안산이 붙는 대결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군인이 경찰을 만났습니다. 네. 이 승부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상주의 포메이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키퍼의 양동원, 그리고 수비라인의 박진포, 김호규, 강민수, 최종환, 그 앞에 김성환, 김대열, 그리고 임상엽, 한상훈, 김도엽, 조동건이 공격 라인을 책임질 것 같고요. 자, 안산입니다. 골키퍼 이진영, 수비라인의 송창호, 신영민, 안재준, 배승진,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의 신광훈, 좌준엽, 최영준, 박세환, 하정원, 한홍규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한때는 챌린지에 레알과 바르샤로 불렀던 상주와 안산인데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서는 좀 안산이 많이 밀리고 있죠. 어떤 기량, 객관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 팀 내에서 불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가 상주는 이번 시즌에 꼭 승격을 하겠다는 분위기가 시즌 초반부터 느껴졌습니다. 네. 상주에 있는 선수들이 이제 상주에 있는 1, 2병들이 내년에 상병장 때는 K리그 클래식에서 뛰겠다라는 얘기가 들려왔었거든요. 네. 그런 의지가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것은 공경 더비입니다. 변수가 많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로서도 역시 방심할 수 없는 한판이 되겠고요. 기복 없는 플레이. 자꾸 지금 연승을 하다가 패를 하고 연승을 하다가 패를 하는 상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기복 없는 플레이가 필요한 상주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에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네. 지속적으로 지금 하위권에 머물면서 동기부여를 좀 하지 못한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좀 자존심 대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역시 안산 역시 좀 힘을 내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팀 순위에서 안산과 상주의 순위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또 올 시즌 이 두 팀의 상황을 봐도요. 상주가 상당히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상주가 올 시즌 안산을 상대로 3차례 대결을 펼쳤는데요. 네.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산 홈에서도 3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7월 자신의 홈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결을 펼쳤을 때가 2대2 무승부로 끝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상주가 우위에 있고요. 그 2013년 승강제를 도입한 이후에 5승 2무 1패입니다. 그 정도로 상주는 안산의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산이 역대 전적에서 살펴보면은 상당히 열세의 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주가 주중에 경기를 치렀다는 점이죠. 네, 상주는 이제 주중에 수년된 수원과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대 전적 그리고 최근의 분위기가 상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실 네. 상주의 승리를 점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도 이번 경기에 대해서는 꼭 승리하면서 선두를 치고 올라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상주 네. 역시 플레이오프를 치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위에 대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시즌 못다 이룬 승격의 꿈, 다음 시즌에는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안산이 운이 굉장히 안 따르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가 사실 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력이 좀 약화된 면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즌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제주의 서동현, 그리고 수원의 이용래, 박현범, 전북의 박희도 등 네. 주축 선수들이 모두 다 전역을 하면서 13명이나 팀을 떠나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력이 굉장히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은 15명의 선수를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명의 선수를 좀 면면히 들여다보면 네. 말 그대로 쟁쟁합니다. 국가대표 출신의 김은선이 있고요. 최보경, 김동섭, 이현승, 그리고 청소년 대표 출신의 최진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월 24일 일요일 중으로 이때 한 달간의 기초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1월이나 2월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의 안산은 기대를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정말 다음 시즌의 안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상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상주도 이제 56명의 1차 합격자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포항의 신진호, 전북의 이규로, 이재명, 서울의 박희성, 이웅희 등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주가 클래식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산하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입대와 전역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항상 강제 세대 교체가 되거든요. 네. 그 와중에서 흐름을 잘 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상주의 입대를 지원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에서 클래식에서 상주가 뛰실 수 있기를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역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임상엽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네. 임상엽 선수는 측면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만은 득점력에 있는 선수죠. 그런 득점력을 역시 상주에 가서도 숨기지 못하고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엽 선수의 돌파, 이어서 득점포가 터져준다면 상주는 손쉽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경찰 쪽, 안산 쪽에서는 신영민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신영민 선수가 이제 원래 이제 포항 소속팀에 있었을 때, 전북에 있었을 때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소화했었는데 이제 안산에 가면서 이제 중앙 수비수도 같이 소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력뿐만 아니라 앞쪽으로 넣어주는 패싱 능력도 잘 나와준다면, 잘 발현된다면 네. 안산도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주와 안산의 군경 더비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대 수원FC의 경기인데요. 먼저 예상 포메이션 살펴볼까요? 네, 먼저 부천의 포메이션을 만나보시죠. 자, 부천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원욱 골키퍼가 최후방을 책임지고요. 포백은 왼쪽부터 정광환, 최병도, 안일주, 이양민이, 그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은 김영란과 송원재가, 그리고 이선 공격은 공민현, 김윤도, 호드리고 최전방은 류키안입니다. 자, 수원FC의 포메이션을 만나보시죠. 그동안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상주전에서 4-2-3-1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아마도 4-2-3-1 포메이션으로 부천을 상대할 것 같고요. 4-2-3-1 포메이션을 봤을 때 최후방은 박형순 골키퍼가, 포백은 김정빈, 블라단, 김창훈, 이준호가, 수비형 미드필더는 김재훈과 김서진이, 그리고 이선 공격수는 권용현, 김종우, 임성택, 최전방에는 해결사 자파가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부천으로서는 수원FC와의 경기 상당히 좀 힘이 빠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힘이 빠질지 아니면 힘이 잔뜩 들어갈지는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중에 수원FC와 상주가 대결을 펼쳤는데 네. 수원FC가 그 경기에서 패했다면 네. 부천의 입장에서는 4위에 대한 희망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수원FC가 상주를 상대로 5대2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준 플레이오프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갈고 나올지 아니면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 때문에 그 허무감 때문에 네. 힘을 빼고 나올지는
경기를 지켜봐야 알겠죠.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 그런데 이 부천으로서도요. 수도권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부천 입장에서도 올 시즌을 마무리를 잘하고자 노력을 할 것 같은데 네. 최근 3연패를 당하다가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경기 상대가 안산이었죠. 네. 안산전에서 루키안 선수가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민우 선수가 선제골을 넣기도 하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4경기 만에 부천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루키안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공격이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루키안이 올 시즌 4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해결사는 사실 루키안이라고 보기보다는 호드리고거든요. 네. 호드리고가 올 시즌 10골을 놓고 있기 때문에 루키안이 지금 부활한 상태에서 호드리고마저 터진다면 부천의 공격은 굉장히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이 부천과 수원FC의 두 팀 시즌 전적이 호각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양 팀의 대결에서는 어떤 팀이 승리할지 쉽게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1승 1무 1패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팀에게도 기울어지지 않은 모습이고요. 하지만 통산 전적에서는 6승 4무 2패로 수원FC가 확실하게 앞서 있습니다. 부천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부천이 홈에서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부천은 올 시즌 홈에서 10승 3무 6패를 기록하면서 홈 승률 60.5%로 상주에 이어서 홈 승률이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미난 사실은 상대팀인 수원FC는 또 원정 승률이 좋습니다. 9승 5무 5패로 원정 승률이 60.5%에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또 대구 다음으로 좋은 승률이거든요. 네. 부천의 홈 승률, 여기에 수원의 원정 승률을 더한다는 게 뭐다? 그걸 비교한다면은 네. 어떤 팀이 승리할지 쉽게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분의 경기 예상을 보면요. 송영주 의원께서는 무승부, 그리고 네. 이주원 의원께서는 수원FC의 승리를 점쳐주셨는데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일단 수원의 공격력이 무섭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상주를 상대로 무려 5골을 넣었고요. 네. 그 5골이 한 선수가 아니라 4선수가 몰아넣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전방에 있는 자파는 골뿐만 아니라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은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비 쪽에 중앙 수비수 이만한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요. 네. 그러면서 수비가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주중에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주말 경기에서는 체력적인 부담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오히려 부천이 힘을 발휘한다는 쪽에 약간 표를 던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서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그냥 네. 느낌상 수원의 승을 해봤습니다. 아니 뭐 항상 느낌상. 네,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는요. 네. 아 근데 저는 느낌상 하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쯤에서 구박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느낌이 잘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윤주태 선수도 그렇고. 네. 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느낌상 저는 호드리고 같습니다. 네. 자, 네. 부천 쪽에서는 호드리고를 뽑았는데요. 좀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루키안 선수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루키안 선수가 조금 더 미끼 역할,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흔들어주는 역할을 할 때 호드리고가 오른쪽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면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호드리고 선수가 올 시즌 10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좀 더 골을 기록하면서 부천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끔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드리고를 부천 쪽에서는 키플레이어로 뽑았고요. 수원은 역시 자파죠. 네, 뭐니 해도 자파입니다. 왜냐하면 자파 선수가 올 시즌 19골 7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무려 5골 5개의 도움입니다. 말 그대로 물오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자파 선수는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원더풀 프리뷰 챌린지 2경기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상주와 수원FC 팬들은요, 이 경기보다도 오히려 대구와 충주의 경기를 더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대구가 승리하게 되면은 이제 K리그 챌린지 우승을 확정짓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구단들, 2, 3, 4위 구단들이 대구를 집중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구가 이번 라운드에 우승을 확정짓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그 이영진 감독이라든지 조광래 사장이 승부사 기질이 있거든요. 네. 아마 이 경기에 총력을 쏟아 부으면서 챌린지 우승을 확정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